네, 오늘은 에우다이보니아 연구원에서 하는 그 2025년도 법철학 강의 시리즈 1, 그래서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은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요거는 결국엔 법 이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 이유, 법의 필요성,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은 법의 개념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실증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실증주의 관점에서 그 법을 어떻게 법의 개념적 요소 그리고 그 실증주의 기본 주장이 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법과 도덕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태제라는 이것은 뭘 분리하냐? 법과 도덕을 분리하고 또 법과 현실을 분리해요. 그래서 법을 있는 그대로의, 그러니까 있는 법, 그러니까 존재하는 법, 그것만을 법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할 때 이 실증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비가시적인 것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판단한다랄까 어떤 그 당위적인 측면에서 옳은 법, 뭐 그른 법,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지 몰라도 그게 참이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는 법, 있는 법만을 법으로 보겠다라는 게 실증주의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개념법학이라는 것인데, 개념법학이라는 거는 사실상 법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는 이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법조문에서 이걸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가, 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뭐 등등등 그 개념적 요소들을 이제 개념의 의미 그 개념 정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에 포섭이 되는지 그 따져서 포섭이 된다 안 된다 결론을 내리는 이런 삼단 논법에 이제 법 논리학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개념법학은 요 옆에 있는 법논리학, 삼단논법 요거랑 이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음, 3단 논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유죄다, 무죄다를 판결해 나가는 이 법논리학은 이제 개념법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일반법학이라는 거는 특수와 일반 이렇게 구분해서 그런 거를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그래서 그 개념이 법에서 정한 그 개념이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태제, 그다음에 있는 법, 요거에 가장 충실한 게 순수법학이고, 순수법학에서 주장하는 게 법단계설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 법에서도 많이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법이 법의 그 수권을 받아서 하위에 있는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순수법학이라는 거는 뭐가 순수냐? 분리태제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과 도덕을 구분하면서 법에서 도덕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그런 법, 그게 결국에 뭐냐? 법의 도덕적인, 가치적인 요소가 없다. 존재하는 것만 본다. 그래서 순수하다. 이런 거고요. 네, 이 지금 요 두 가지는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개념적 요소를 할 때 두 가지 실존주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법, 형식적인 법, 그것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 법이 아주 법의 개념적 요소로서 그 법에 따라서 합법이죠. 법에 따라서 그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형식적인 거, 그다음 사회적 실효성이라는 거, 힘, 법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그 법의 요소로 하는 게 이제 실증주의고, 그래서 그 실증주의에서 법의 개념 있게 정해진 다음에 합법성으로 넘어가는 요거는 뭐냐면 법의 효력, 이념, 오늘은 이념을 할 텐데 그 전에 법의 효력이라는 거는 법대로 했으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고 법대로 했으면 정의로운 거고 이 합법성은 결국 이제 법 실증주의에서의 정의와도 연결되는데 그 법적 안정성 이런 거 질서 유지 이것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법이 정해놨으면 법대로 해야지 된다라는 이것을 그 정의의 이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그 분리태제의 기본 주장에 따르면 모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법에 복종을 해야 돼요. 법에서 정하라 그랬으면 법에 따라야지 법을 따르지 않을 그런 의무,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절대적으로 법을 따라야 되는 법 복종의 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판사의 경우에는 법 해석, 이거 완전히 좀 불허라고 하겠는데, 사실상 재량이 적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얘기하자면, 그 판사가 법대로, 법이 이미 개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대해서 판사가 여타하게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이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판사가 거수기 역할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게 법실중주의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비실중주의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아이고 좀 지울게요. 실증주의는 아까 이제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 거까지도 법의 개념으로 본다라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당위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치, 그 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당이라고 그러죠. 아까는 존재였고, 그 통합태제는 뭐냐? 아까 받는 법과 도덕 을 통합, 그러니까 법은 도덕과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법과 도덕을 구분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고 법이 도덕과 같이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도 존재하는 법이었잖아요. 아까 실존주의는 여기 비실존주의는 있어야 할 법, 옳은 법, 정법.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요소, 아까 요소에도 그 합법지적 대장성, 사회적 실효성뿐만 아니라 이 플러스에 뿐만 아니라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당해야 된다. 이 내용이는 실질적인 내용의 측면인 거고 아까 여기 지금 실증주에서 본 거는 형식적인 측면,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거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의 개념적 요소로서 내용의 정당성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법 개념에서 비실중주에서 많이 내는 게 불법 논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은 법인데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법이지만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법이 뭐 흠결이 있다, 하자가 있다 하고 넘어가지만 아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비인도적일 때, 그러니까 인권을 말살한다든지, 우리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과연 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효력이 없는 거,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게 그 불법 논변이라고 해서 법률적 불법 뭐 이런 그 라르브르크 공식 이런 요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복종의 의무가 있다. 아까는 무조건 법을 따라야 되는 복종의 의무만 있다 그러면 이건 그 법을 지키는 사람 수범자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 여러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시민 불복종. 그거는 실존주의 관점에선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복종해야지 불복종해라고 그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실상 이 실존주의 비실존주의 관점에서는 법의 내용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극도로
비인도적이고 도덕적인 내용, 도덕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법이라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불복종의 의무도 있다. 그리고 판사도 무조건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의 내용이 정말 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가, 옳은 법인가, 이것을 스스로 성찰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 해석의 재량을 인정해줘요. 이 해석이란 문제는 나중에 방법론 할 때 할 텐데, 앞에서 잠깐 봤듯이 이 논리학이라든지 여긴 법학 방법론이라고도 딴 말로 하거든요. 법학에서 하는 그 방법이다 해서 법학 방법론, 법 논리학에 있는 삼단론법을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해석이란 용어를 쓰긴 써요. 실충주의에서. 근데 그때 해석은 방법으로서 해석이에요. 무슨 방법?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거고 여기에서 법 해석이라는 거는 이 당위, 가치, 요거, 정법 에 관련되어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아까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죠. 질서 유지하는 게 법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판사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사이에 외줄타기를 한다. 그래서 어떨 땐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되지만 그렇다 법적 안정성만 지키다 보면 획일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가 해석 재량을 통해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재량을 인정해 주는 게 비실증주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상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정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모든 게 합법지적 재정의 실효성, 뭐 존재 이런 게 뭐 여기서 법적 안정성 이게 다 형식적인 거거든요. 형식에 맞춰 존재하는 외형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형식적 정의도 형식적인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건 합법성 같은 이런 거 형식적으로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정의롭다라는 이게 형식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비실증주의 관점의 실질적인 의미, 내용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실증주의의 법률적 불법을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좀 하려고 소개했었던 그 건데,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잖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성이 있고, 또 합법 제정성이 있고, 효력이 있고, 이런 거지만, 실제로 이 실제를 보면 이 늑대인 거죠.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불법할 때 이 법률이 외형적으로는 법률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선 법이 아니다. 이게 바로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라르브루크가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법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러한 법률적 지극히 극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일 때는 법이 아니다. 불법 논변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라르브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법 이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주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정의론이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가로부터 이제 정의론을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요 사람이 뭘 주장했던 정의론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라르브루크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우리 법의 이념을 거의 이 사람이 이론화한 사람이 이 사람 마르브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법의 이념이 뭔지 그 사람이 말하는 법의 이념이 여기서 나왔지만 첫 번째가 정의고
두 번째가 합목정성이고 세 번째가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요 사람이 이제 아르브가 주장한 건데 이 주장했던 근거도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구분했던 정의, 뭐 일반적 정의, 특수적 정의, 뭐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이렇게 정의를 나누거든요. 그런 거를 근반으로 해서 법에 적용을 해서 법 이념으로 이론화한 사람, 이 사람의 이제 이 이론을 법 정의론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제목을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뭐뭐이어야 한다, 뭐뭐이어야 한다 이게 당위잖아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는 거고, 요거는 뭐뭐이어야 하는가 당위, must, 우리 should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요거는 법은 왜 존재하는가, 무엇에 의해 존재하는가, 법의 존재 이유는 뭔가 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법의 이념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법의 이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벌써 제가 이제 미리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결국에 뭐냐? 가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일상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다음에 이제 정의, 공공복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법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법 이념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럼 이 가치라는 거, 아까 당이라는 것도 이제 가치랑 연결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르부르크는 법 철학자로서 정의, 환목적성, 법적 안정성 세 가지가 법이 추구하는 가치,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법의 이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는 뭐고, 한목적성은 뭐고, 법적 안정성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텐데, 오늘은 큰 그림 하에서 법 이념이 뭔지,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변천되어 왔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보면, 어, 반복되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실증주의 맨 처음에 배웠을 때 실증주의 법 비실증주의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법 실증주의는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이 형식적인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는 이 앞에 이 세 가지 법적 안정성 중에서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중에서 이 법적 안정성을 법의 존재 이유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질서 유지, 통제, 그러니까 법이 강제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통제를 잘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건 결국 실증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법적 안정성은 질서 유지거든요. 질서 유지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법적 안정성이야. 라고 법의 이념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비실증주의는 아무리 법적 안정성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게 그 구분하는 게 아니고 실증주의는 이걸 다 비실증주의는 이걸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 오케이 인정해. 그러나 거기에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극도로 참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 유태인이 그 학살을 할 때 독일 사람들이 법의 이름으로 그 학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질서 유지가 중요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의보다 앞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만약에 그냥 질서 유지하게끔 이 아주 불법적인 그런 법률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처단하거나 통제하게 되면 정의를 이루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그다음에 한번 역사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평등의 의미로,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라르브르크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이 정의가 결국에 우리 가장 현대적으로 잘 알았을 법 앞에 평등인 거거든요.
법 앞에 평등.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남녀 평등, 이렇게 할 때, 뭐, 남자와 여자 같냐, 다르냐. 같으면 같게, 다르면 다르게 취급해야 정의로운 거. 이제 그 정의의 개념이 법 앞에 평등의 의미로 우리 역사, 근대법 이후에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법의 이념으로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다 나아가서 그 유태인 학살을 경험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정의라는 것이 평등의 의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권에까지, 그러니까 기본권 존중,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까지도 정의의 개념 안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의라고 하면 평등의 의미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거, 같은 것은 같게, 뭐,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줘라, 뭐, 이런 거, 이런 정의에 관한 것은 이게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전통이었는데, 오늘날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태인 학살을 경험하면서 각 국가에서 그 정의 안에 인권의 존중까지, 인권의 존중, 그 인간다움, 이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보시면 헌장,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유엔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인권을 강조해요. 인권의 존중, 정의, 우리가 말하는 정의의 원칙, 이 두 가지에 입각해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국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유엔 연합이다. 라는 거죠. 또 유엔 연장 국제 연합 헌장 말고 세계 인권 선언문에 보면 거기에서도 모든 인류 사회가 이런 자유, 생명, 존엄, 평등 이런 인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생명의 존엄과 평등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기본권이다라고 하면서 그 기본권은 자유와 정의와 평화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는 이제 그 근대법 이후로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 있잖아요.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와 평화를, 세계 평화죠. 정의, 우리가 말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인권 존중으로서의 정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그 세 개념 하에서 세계 인권을 인정하는 이런 세계 인권 선언문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는 요건데 이렇게 평등에서만 생각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인권의 존중이 결국 정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정의가 뭐냐?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 윤리의 이제 보편적인 원리인데 이런 것들 분배, 뭐 권리, 의무, 이익, 부담 이런 분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더 형평성 있게 하는 모든 규범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 평가. 그러니까 적극적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거는 가만히 형식적으로 그냥 중립적으로 지켜서 가만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게 정의가 아니라 그 규칙만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적 도덕, 이게 윤리죠. 사회적 도덕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가치 평가는 뭐냐? 옳으냐, 그르냐 이걸 평가하는 것. 이걸 평가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가치, 우리가 인권의 사회적 가치가 이제 가장 많이 드는 게 조금 전에 말했던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인권 존중 이런 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요 정의의 판단 기준 이제 나중에 조금 보시게 될 텐데
각자에게 그의 것을 줘라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정의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럼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권리, 그 사람에게 맞는 의무, 부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치평가하도록,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그 실행에 옮기는 행동을 해라라는 게 이제 바로 정의의 그 판단 기준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각자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얘기했어요. 요게 지금 가장 평등 논의에서 가장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참 어렵잖아요. 그거의 판단 기준은 뭐냐? 누가 그것을 평가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또 대우하는 것이 같게 대우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겨나는 과제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각 유명한 시대별로 또 학자별로 그 정의론이 달라요. 그래서 뭐 탈레어 법칙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 말이에요. 또 뭐 칸트식의 또 정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어떤 정의에 관련돼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에 따라서 정의론이 좀 변해 왔다는 거죠. 또 롤스의 정의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다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각자에게 그것을 줘라라고 이렇게 그 언설을 했다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너무 이것이 각자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준칙이랄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생기고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의론을 할 때는 실질적인 정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의의 그 내용, 어떤 것이 실질적인 것인가, 그 실질적인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확정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이 정의가 이렇게 현대에 와서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현대 와서는 요컨대 실질적인 정의라고 얘기할 때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거,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 같이 인간을 그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죽이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선 안 된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그런 법.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법이 추구하는 가치이다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자연법적 정의로는 것은 아까 비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자연법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그 비실증주의 관점에서의 정의 비실증주의주의 관점에서의 정의라는 거 아까 실질적인 내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실질적 정의를 찾아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그 현대도 이제 법실중지가 이제 만연하지만 법적 안정성만 형식적인 거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보려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법적 정의로가 함께 이렇게 그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의 추세입니다. 경향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